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이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 행적이 충격적입니다. 조주빈과 같이 했던 공범의 행적, 스토킹을 네. 10년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주빈이 운영했던 그 박사방에서 있었던 그 아동 성착취 영상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또는 회원들과는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가 상당히 좀 미스터리였는데, 그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좀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었던 건데요. 이 강모 씨는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회원이 가입이 되면 이 사람의 신분을 좀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강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 여성을 이 10여 년 가까이 스토킹을 해서 2018년 3월에는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이 실형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아동 그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신상 정보를 빼내서 이 스토킹까지 하는 데까지 범죄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하게 이 수사력을 좀 집중해서 이 전모를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자가 이사를 가도 스토킹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이 강 씨가 스토킹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듣고 오시지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익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민원을 처리하는 공익 전부가 쓸 수 있는 아이디 비번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언제 누가 접근하더라도 기록도 안 남고 누가 접근했는지도 안 남아서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손에 쉽게 넣고 또 협박까지도 가능했던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보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된 건데, 문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실형까지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역할이 다시 주어졌다는 거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그러한 이 정보 같은 것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주빈한테 넘겨서 협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버 세상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이런 범법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는 뭐 이런 느낌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강 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네. 지금 이거 뭐 아스퍼거 증후군, 심신미약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네. 이게 사건의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거예요. 이건 뭐 본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본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심의학 주장한다고 다 이제 결과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 판사가 하는 거니까 두 단계예요. 그러니까 구속피고인 같은 게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려면은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보름 정도 있으면서 정신 분석을 합니다. 의사들이. 그럼 아마 이 아스퍼스 증후군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법원에서 전부 다 심신미약을 인정해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법원 같은 경우에 죄질이라든지 당시 했던 행동들이나 법정에서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 사람이 아스퍼스 증후군인지 뭔지가 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게 의학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범행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10년간 통해왔던 문제, 그리고 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서 이 개인정보를 빼서 갖다 줬다는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 과연 심신미약을 적용한 만큼 정신 상태가 당시에 범행 당시에 안 좋았던 사람인가? 그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컴퓨터 싹탁탁 해가지고 개인정보 싹 뽑아가지고 갖다 줄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스퍼스 증후군이 뭔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심신미약 인정받아서 감염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강 씨와 조주빈 씨가 모여서 정말 끔찍한 박사방이라는 곳이 생긴 건데요, 부차장님. 네. 지금 그 안에서 정말 왕처럼 군림했던 이 조주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 수시로 이 수사기관과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그리고 비웃는 듯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조주빈 씨가 이 다른 회원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남긴 글들을 보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 경찰이 우리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앞서 강 씨가 보면 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손쉽게 확인하고 그걸 또 조주빈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망이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됐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강 씨의 경우에는 상습 협박 혐의로 그 유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사회가 그 시스템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강 씨의 상습 협박만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박사방에서 운영됐던 그 성착취를 당했던 아동 또는 여성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이 조주빈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처벌해야 되고 강 씨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법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가지고만 있으면 1년 이하 징역이고 그걸 유포하고 배포하는데도 5년 이하 징역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기징역 아니면 20년 이상의 장기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과 이 제도가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좀 느슨한가, 제대로 경종을 울리는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범죄가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과 제대로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실은 정치권이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강 씨의 어떤 이 범죄 행각, 다른 엽기적인 행각으로 좀 이 본질과 다른 문제로 좀 가고 있는데요. 이 N번방 사건의 이 본질은 아동 성착취, 특히 여성 성착취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가 없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지금 보면 법무부에서 나온 얘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겁니까? 뭐 이론상은 가능한데 실제로 적용될지는 이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애초에 이제 조직폭력배 잡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폭력을 보면요, 보스가 있습니다. 중간 보스들이 있고 행동대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어떤 지휘 체계라는 강령이 뭐 문건으로 이렇게 써 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강령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보스가 중간 보스 조직원까지 돈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수익까지 좀 어느 정도 월급처럼 주다 쉐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조직폭력법 외에 이 범죄단체 조직자가 적용된 게 뭐냐,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도 큰 조직들 보면 뭐 나름대로 무슨 책 인출책 역할 분담 다 있고 돈도 좀 내려가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지휘 체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박사방 이 멤버들을 다 범죄단체 조직자로 잡으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주빈을 정점으로 해서 밑에 중간 보스급, 뭐 인출책, 모집책 이렇게 역할 분담 쫙 있고 가상화폐 같은 것들로 조주빈이 이 돈을 번 그 돈을 가지고 본인이 일을 시켰던 밑에 사람들한테 내려보내면서 수익도 좀 분배하는 체계들, 이런 지휘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로 실제로 기소도 되고 이제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될지는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한번 그쪽으로 수사를 해보려는 것 자체는 저는 뭐 해볼 수 있고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네, 교수님께 여쭐게요. 이렇게 좀 IT 기술을 매개로 하는 성착취 범죄 같은 것들이요. 좀 더 예방이 힘든 뭐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있겠지만 사실 보안 체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것도 텔레그램이라는 건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그 안에서도 그 방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사관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또 불법적인 수사, 증거물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왜냐하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서도 이게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좀 많이 고쳐지는 필요성도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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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처장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손석희 JTBC 사장 얘기가 조주빈 입에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손석희 사장이 또 기자들과의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좀 해명을 한 내용이 이제 어떤 연합뉴스에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삼성이 또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손 사장이 왜 조주빈에게 그 돈을 줬느냐 이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 이 자신에게 어떤 그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김웅이라는 프리랜서 기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그 해하려고 누군가 행동책을 찾고 있다. 그런 사실을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손석희 사장이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손 사장은 내가 증거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들한테 해명한 것은 그 배후에 김웅 프리랜서 기자 배후에
혹시 삼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손 사장의 이 주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일입니까? 만약에 삼성이 배후에 있는 것이 의심이 된다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기꾼한테 돈을 줍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명이라고 기자들한테 해명을 하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저는 이 좋은 이미지의 그 언론인의 표상으로 오랫동안 여겨졌던 손석희 사장이 왜 본인이 만약에 이 인터뷰를 했다라면 날카로운 질문을 했을 텐데 본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이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미투 운동 당시에 사실은 삼성의 직원이 뒷조사를 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석희 사장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해명을 하고 또 다시 이 지금 이 손석희 사장도 사실상 삼성이라는 것을 거론을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떤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줘서 지금 이 논란이 어떻게 보면 조주빈이 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의 어떤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혐의를 관심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시급히 이런 자기와 관련된 것들은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경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N번방 사건이 조주빈에서 손석희에서 삼성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은 N번방 사건입니다. N번방에 있는 피해자들, 이 피해 사실을 분명히 밝혀서 이 조주빈과 그 일당들을 엄벌에 쳐야 됩니다. 손석희 사장 사건은 별건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대응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네. N번방 사건에 좀 집중을 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서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